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잠시 후인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재개가 됐죠. 어제 10시간의 마라톤 회의에 이어 과연 오늘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접촉 결과에 따라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에 접촉이 끝이 나느냐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정회를 했고 오늘 이제 잠시 후인 3시에 다시 접촉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상호 입장 차이에 대해서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이것이 좀 협의의 진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역으로 접점을 찾지 못해서 상황이 계속 좀 진통인 상태인 건지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통이 굉장히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깨지는 않겠다라는 양측의 의지가 아마 이제 정회라는 형식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서 쉽게 문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팽팽하게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합의점을 도달하기는 어려웠던 어젯밤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나 북측이나 합의가 안 되니까 판을 깨자. 그냥 가자라고 하기는 굉장히 서로 간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벽에 다시 돌아와서 정회를 하고 나서라도 다시 네. 입장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일단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한 합의라도 도출하기 위해서 일단 남과 북이 네.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가장 저는 대표적인 사례를 떠올렸던 게 뭐냐면 그 2005년에 그 4차 육자회담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을 도출했던 2005년 상황에서 남북미 중 그다음에 그 일본, 러시아가 모여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한 최초 회담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판을 깨지 않고 4차 육자회담을 정회하고 3달 뒤에 9월 달에 다시 모여서 2단계 4차 육자회담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번 더 열어서 결국 그해 9.19 공동성명이 도출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담을 하다가 합의는 안 되지만 네. 조금 더 수기를 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다음 단계 한 번 더 보자는 것은 일단은 나름대로 좀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사실 우리야 당연히 이제 평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거고요. 또 사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경과를 보면 북한 또 한반도의 안보 또 이제 안정 또 평화 정착 이게 관심이 많고 조금 진위가 있지 않나 진심이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남북한 당국이 외부의 어떤 요인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압력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큰 방향에서는 주도적으로 지금 우리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의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분 모두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회담에 있어서 좀 이례적인 부분이 여럿 있는 게 일단 네. 먼저 이 2+2 형식이라는 게 좀 이례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013년이었죠. 한반도의 전쟁이 이거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예, 예. 극적으로 장갑급 회담을 합의를 합니다. 예. 근데 장갑급 회담을 합의해 놓고도 서로 상대방의 수석 대표의 급을 놓고 결국은 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네.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김정은의 북한 정권하고는 대화의 창구를 놓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실랑이를 많이 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은 통일부 장관은 실세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안보실장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직접 실세라는 거고요. 우리 좀 그게 아니다. 통일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니까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는 당연히 통전부장에 나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남북 대화의 장관급 수준의 대화가 안 이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예. 격과 파트너를 놓고 상당히 기싸움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그 문제를 놓고 그냥 2+2로 둘 다 데리고 나와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볼 때 절충이 된 것 같아요. 예. 북은 김양건은 김관진하고 단독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이게 군사 문제이고 북한의 도발을 따져야 되는 문제인 만큼 정찰국장이라든지 인민군 총참모부를 관할하는 황병석 씨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네.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다면 홍영표도 와라 이렇게 됐기 예, 예.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남북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던 회담 대표의 급과 격을 놓고
2+2라는 게 가장 절충적인 효과를 좀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예. 이제 황명서가 같이 나온 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북한의 대화의 진정성을 좀 그렇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려고 네. 그러면 형식을 많이 따집니다. 우리 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어떤 경우는 누가 회담장에 들어오느냐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를 좀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통일부 장관의 위상입니다. 이제 뭐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 통일부 장관 자주 바뀌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사실 남북 관계가 뭐 적십자라든지 다양한 그 방향에 추진되다 보니까 통일부의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이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앞으로 통일부 장관을 하시는 분은 좀 더 오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네. 좀 남북 관계는 가능하면 모든 창구를 통일부로 단일화해서 저쪽에 지금 저 김양근 부장은 뭐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분들이 항상 그 이런 그 긴장 상태가 있을 때 조금 어떤 막후에서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켜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통일부 장관의 위상과 뭐 어떤 지속성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제 그 접촉이 10시간 가까이 네. 진행이 됐었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네. 김 교수님은. 예, 제 기억으로도요. 남북 간의 회담을 하면 대개 일과 시간 하루를 종일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만나서 대표 회담을 공식으로 개시를 하고 오전에 전체 회담이나 수석 대표 회담을 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또 일과 시니까 다시 또 후속 회담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가장 이례적인 건 뭐냐면 밤샘 회담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저도 결국은 못 기다리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예. 새벽 4시까지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남북 회담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밤샘 회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담을 끝을 내지 않고 결렬을 예. 선언하지 않고 그다음에 차기 회담 날짜 2차 회담을 잡지 않고 다시 내일 재개하자고 합의한 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남북 회담사의 견주어 본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고 그 이례적인 모습의 특징은 어떻게든 남과 북이 그렇죠. 무언가를 좀 도출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참 황병서 국장이나 이쪽에 우리 김관희 실장님이나 2+2 네 분 다 어제 밤새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네. 예.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남북 간 고위급 접촉 어제 밤새 이어졌습니다만은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잠시 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그 통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진형 기자. 네, 남북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잠시 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수차례 정회를 했는데요. 이때 서울과 평양으로부터 훈령을 받기도 하고 야식을 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시간에 가까운 협상에서도 남북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최근 군사적 대치 상황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측은 남북 고위급 접촉 이전부터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지뢰 도발과 20일 포격 도발에 대해 남측의 조작극이라면서 자신들의 수행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접촉에서도 북측은 자신들의 수행을 부인한 채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원인이 남측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있다면서 즉각적인 중단과 확성기의 철거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대한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이 없는 한 대북 심리전 방송은 중단할 수 없다면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로 볼 때 북측이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쉽게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추가 접촉에서도 이 부분을 좁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남북이 1차 접촉을 토대로 내부 전략을 정비한 뒤 다시 얼굴을 맞대는 만큼 해법 도출을 위한 묘안을 발휘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통일부 소식을 좀 들어봤는데요.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어제 10시간 동안 대화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세를 좁히지 못했는데 네.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면 아무래도 그 도발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차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모임 회담을 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북한의 지뢰 도발이고 우리의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서 우리의 또 포 맞대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최근 벌어졌던 일련의 충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은 지금 공식적 입장이 지뢰도 내가 안 했다. 예. 포사격도 내가 안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북한 체제의 특성상 공식적으로 한번 내놓은 입장을 번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김관희 실장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가서 제일 먼저 국민들한테 해야 될 게 북한으로 또 사과를 받아내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계속 끈질기게 요구를 했던 것이 네. 같고요. 북한은 이미 자기의 공식 입장이 부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은 제가 생각한데 우리 쪽의 확성기 방송이나 우리 쪽의 포사격도 일종의 군사적 도발로 간주를 하는 걸로 네. 생각해서 아마도 합의가 도출된다면 오늘 예. 만약에 좀 두리뭉실하게 휴전선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네. 이 정도로 하면 제가 볼 때 우리는 북의 도발에 대해서 유감 표명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예. 북은 북대로 남쪽의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외교적인 성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아마 합의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쪽은 사과 요구, 북쪽에서는 자기들이 공식 부인이라고 하는 거의 창과 방패의 입장이 마주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아마 제가 볼 때 밤샘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교수님 예상대로 이게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에 그 경우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실 이제 뭐 협상에서 어려운 것이 예. 그 협상 자체, 그 협상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합의가 할 수가 없고 그거를 비준을 받아야 되는 예, 거지 예. 않습니까? 뭐 제가 비준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승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협상 대상자 하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우선은 이제 뭐 대통령하고는 계속 통화를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 여당, 우리나라 같은 게 또는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 이런 것이 예, 예.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마 북측 대표들도 이제 그쪽 당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확성기 방송은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중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저는 조금 이제 그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저는 그래서 북측에서 좀 한번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 뭐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뭐 지뢰 매설 같은 것이 좀 그렇게 뭐 위에서부터 의도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우발적으로 그런 사람 돌출 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보시면 2008년도에 박왕자시고 네. 또 예, 사실 예. 초병이 그렇게 한 거고 76년도에도 그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박철중이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다만 북한으로서는 워낙 권위주의적인 그거라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일부 돌출 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예.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일부 돌출 분자 때문에 이렇게 네. 남북 간 이렇게 이 전면전까지 운운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은 서로한테 이 보탬이 안 된다. 이제는 김정인 체제가 이제 새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지뢰 도발에 대한 해법은 일단 잠시 좀 미룬 뒤에 네. 북측은 뭐 준 전시 상태를 해제를 하고요. 우리는 대북 심리전을 좀 단기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우회로를 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확성기 방송이라는 게 네. 우리 정부의 논리적 구조가 예.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대응을 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예.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나 시인이 없으면 이걸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우회 방법은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 회담 날짜를 잡되 그 네. 회담에서는 이른바 국방장관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장성급 회담 날짜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뢰도발과 확성기 방송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네. 왜냐하면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때까지 시간을 번다고 그래도 우리가 손해볼 게 없는 게 확성기 방송 계속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측의 공식 사과가 없는 한 확성기 방송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관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이미 최후 통첩 시간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사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확성기를 조준 사격할 수 있는 명분은 사라졌고 우리는 확성기 박성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장성급 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을 잡아서 이 지뢰 도발과 확성기 문제를 네. 다시 협의한다고 합의를 해도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일정적으로 완화시키면서 네.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외교적 협상의 틀을 계속 가져간다. 네. 그리고 우리의 카드는 계속 쥐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의 지뢰 도발로 방송을 재개한 만큼 북측의 네. 성의 있는 태도가 없다면 멈출 수는 없는 네, 거죠. 우리는 네.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네.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겠습니까? 그걸 해결하겠느냐.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남북 관계 정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 합리적인 선에서 양보를 해서 이 문제를 타결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도 어떤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있을 때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그런 기구도 만들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화공존을 간다는 원칙도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북아시아가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력 각축의 상황을 치닫고 있는데 우리 남북한이 합쳐서 노력해도 제대로 대처할까 뭐 어려운데 지금 게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최고위급이 모였으니까 네. 이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뭐 일주일을 하든 뭐 한 달을 하든 어쨌든 저는 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있었던 어떤 긴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 최근 상황뿐 아니라 남북 관계 네.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네. 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부분과 또 관련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김양근 부장이 나올 이유가 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홍은표 장관을 또 불러낸 이유도 만약에 군사적인 이 충돌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굳이 통일부 장관이나 김양근이 나와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예. 2+2가 가진 저는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현안뿐만 아니라 물론 네네. 현안이 일정 정도 좀 순통이 트여야 관계 개선의 어떤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된다면 아주 이 기회에 좀 전반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측이 이미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제기한 바가 네네. 있고 예. 북쪽도 우리에 대해서 작년에 계속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의 요구사항과 대화의 의제들이 있고 북쪽의 또 요구사항과 대화의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뢰와 확성기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는 무슨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네네.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이 기회의 모멘텀을 잡아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좀 평화 안정과 향후의 화해 협력을 좀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굵직한 합의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또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네, 5.24 조치 해제 문제 있을 거고요.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큰 틀에서 남북 관계가 뭐 해결되면 다 그런 것도 이제 거기 포함되겠죠. 네. 근데 5.24 문제는 뭐 북한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제 생각이 지금 저희들은 남북 관계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객관적인 입장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북 관계의 한 사람이 다 플레이어고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물론 북한이 뭐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성도 있고 그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꾸 이제 북한의 어떤 뭐랄까 뭐 좀 그 의도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건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도 나름대로 저는 우리 한민족이 같이 공존하고 화해협력하고 통일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도 진리를 믿고 네. 그런 쪽으로 가고 그래서 하다 보면 뭐 자연히 이런 경제협력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부디 합의가 잘 되기를 바라야겠지만 만약에 오늘 합의가 안 되고 상황이 좀 안 좋게 된다면 다시 어떤 군사적 뭐 충돌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건지 우려스러운데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어제도 우리들이 좀 우려했습니다만 예. 회담을 하되 바로 결렬을 선언하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버리면 사실은 예전에도 우리가 모든 전쟁의 기억들을 보면 전쟁이 나기 전에 마지막 외교적 노력을 합니다. 외교적 노력을 했다가 이게 결렬되면 오히려 전쟁으로 가는 자기의 정당화의 수법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오늘 또 재개된 다음에 협상이 깨지고
서로 간에 서로를 비난하면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버리면 어제 이전의 군사적 긴장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의 병부는 정당하게 되고 우리도 사실은 포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여기서 오늘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최대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네. 일단 회담의 모멘텀을 찾고 협상의 국면으로의 전환에 좀 계기를 만든 다음에 차기 회담 그다음에 일단 최소한 합의 가능한 내용 정도의 도출을 해내고 그다음 미진한 부분은 다음 회담에서 네. 계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정도를 해서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좀 다시 안정의 국면으로 전환시킬 네.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오늘 접촉에 그 기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기다라기보다는 저는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은 네.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은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휘발유가 지금 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성냥을 딱 그으면 휘발유가 없으면 통상 그 불이 안 나지 않습니까? 성냥만 딱 그으면 굉장히 그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예. 특히 이제 그 북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전부 다가 플레이어다. 그 지금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를 들어 그 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뭐 언행이랄까 뭐 추측이랄까 그런 그 단정이랄까 이런 거는 가급적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위급 접촉이 재개되기까지 시간이 뭐 1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회담 내용을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